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국정원의 해명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며 일방적으로 국정원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를 가만히 보면 조선일보의 보도가 마치 국정원의 보도자료가 아닌지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김성재 전 한겨레신문 기자와 함께 비판 없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의혹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이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지독하게 국정원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 기사를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요, 조선일보 기사의 특징이 하나는 국정원의 발표를,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적기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의 그 해킹 의혹이 이제 다 해소가 됐다, 해명이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해명이 됐으니 이제 야당이나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 계속 지금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의혹 제기 그만해라, 이제 끝내자,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조선일보의 기사만 보면 정말 이거 좀 왜 그 국정원 해킹 이야기를 자꾸 꺼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데 사실은 지금 야당이 계속 이 자료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라, 그래야 진실 규명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정원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혹이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더더군다나 일부 다른 언론에서는 새로운 의혹들을, 기존의 의혹도 지금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의혹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 해킹, 또 민간인 사찰에 관한 의혹은 지금 해명이 됐거나 진실이 규명이 됐거나 규명이 되는 방향으로조차 가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조선일보는 지금 이거를 좀 빨리 덮고 끝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조선일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감싸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를 좀 먼저 볼까요? 7월 27일까 이번 주 월요일자 기사입니다. 네. 월요일자의 일면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국정원 삭제 파일을 복구했더니 그 안에 내국인은 없었다. 그러니까 내국인 사찰하는 거 없었다라는 이런 기사인데, 이걸 일면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일 오늘 이제 그날 이제 국회 정보위가 열리는데 내국인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임 과장이 지지난주 자살을 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살하기 직전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했다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을 51개를 복구를 했더니 거기에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그런 건 없었다라는 국정원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서 일면의 기사를 썼습니다. 자, 27일 월요일자 기사가 그렇게 나왔고요. 28일에도 여전히 28일 일면에도 이런 기사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국회 정보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병옥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뿐만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도 사찰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다른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날 27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발표했던 이런저런 내용과 그날 국회에서 벌어졌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사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만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를 28일자 일면의 기사를 쓰고 있고요. 자, 28일자 조선일보 다른 기사에서는 야당이 민간인 사찰에서 이제 적법여부로 타겟을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요. 자, 28일자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설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설이 나왔는데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백을 고백해도 믿어주지 않는 국정원의 부끄러운 현수다, 이런 이제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 이 제목을 보면 마치 조선일보가 국정원의 부끄러운 현수소, 즉 국정원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사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이 제목을 보면요, 벌써 이런 생각이 들죠. 결백을 고백했다. 국정원이 결백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 참 믿어주지 않는 게 안타깝다. 국정원 니들이 좀 똑바로 하지 왜 니들은 결백한데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마치 국정원이 다 결백하다. 즉 국정원이 해킹한 적 없다.
민간인 사찰한 적 없다라고 그게 진실이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왜 믿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일자 기사에서는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근데 여당은 새누리당이죠. 해킹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은 자료를 감추고 셀프 면접을 주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이 두 가지를 이게 나란히 쓰면서 마치 여당과 야당이 이게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여당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해킹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러냐?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칼럼을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인데요. 29일자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입니다. 이분이 쓴 칼럼이 제목이 뭐냐면요. 국정원은 범죄 집단이다 라는 자기 최면에 걸린 야당,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쓰셨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야당이 최면에 걸려 있다. 사실이 아닌데 자꾸 왜 국정원을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제목이죠. 자, 이 칼럼을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해킹 프로그램 구입 알려지자 민간인 사찰했을 것 지레짐작. 자, 대북 정보 활동을 범죄로 몰고 야당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거도 못 대면서 검찰 고발까지. 쏟아졌던 의혹 차례차례 해명돼 잘못된 선입견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중간 제목이 지금 달려 있는데요. 즉 뭐냐면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의 얘기는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 해킹을 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그런 의혹이 나오면서 야당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으면서 지레짐작으로 민간을 사찰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야당은 근거도 없이 억측으로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지 마라. 너네 틀렸다. 그리고 근거도 못 대면서 검찰 고발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해명이 되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야당의 선입관이라고 인정을 하고 빨리 접어라. 라는 내용의 이제 칼럼을 쓴 겁니다.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놀랐는데, 이분이 지금 부국장 겸 사회부장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에 좀 똘망똘망한 기자들이 있다면 그 기자들 시켜서 취재를 제대로 하고,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이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의혹 제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언론이 제기한 의혹, 다른 언론들이 밝혀낸 팩트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거나 뭐 그런 적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의 태도는 뭐였냐면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만 해왔던 거죠. 의혹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뭔가 규명하거나 하는 기사를 지금까지 거의 쓰지 않았죠.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들 시켜서 좀 의혹이 뭐가 있는지, 또 그 의혹의 진실이 뭔지 취재를 좀 열심히 시켜서 그거를 좀 받아서 보고 칼럼을 썼더라면 이런 칼럼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또 의혹을 뭔가 규명을 하려는 그런 언론인의 자세를 그냥 어디다 갖다 내버렸는지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칼럼으로 쓴 겁니다. 결국에는 좀 사안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 때 그렇게 혼외자녀를 이렇게 추적했던 거와 굉장히 대비됩니다. 네, 그때는 아마 다른 언론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런 내용들을 취재를 했을까?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어디 있는지 그거 다 찾아내서 직접 만나서 취재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취재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그렇게 능력 있는 취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지 참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네, 한편 진보 언론계죠. 한겨레와 경향들은 의혹을 계속해서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을 보겠습니다. 여러 신문을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경향하고 한겨레 정도만 봐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새누리당과
이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 수구 언론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뭉개지고 감춰지고 축소되고 은폐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요. 우선 경향신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27일 월요일자 사설입니다. 여당은 국회의 국정원 해킹 조사를 방해할 셈인가? 라는 그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지금 그 국정원 해킹에 관한 그 야당이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딴소리를 해왔죠. 예를 들어서 김무성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해킹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새누리당의 당론인 것 같아요. 해킹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 정보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하는 것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그런 의혹도 생기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 새누리당은 지금 은폐하려고 감추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사설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향신문이요 29일자 또 사설 썼는데요. 불법 사찰 없었다는 국정원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29일자 나온 겁니다. 27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아까 조선일보 기사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장이 우리 사찰 안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자료 제출을 하라 그랬더니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한 그 임모 과장이 그 삭제했다는 그 파일 51개만 가지고 와서 여기 민간 사찰한 내국인 사찰한 거 없다라는 주장만 한 거죠. 다른 자료들은 예를 들어서 새정치연합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 요청한 30가지 정도의 자료 제출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 자료 제출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사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 더더군다나 국정원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해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의 경우도 국정원이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국정원이 대선 때 댓글을 써서 공작을 해서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까지 다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1심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왔고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정원을 국민들이 과연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믿겠느냐라는 내용의 그 칼럼을 사설을 경향신문이 썼습니다. 네, 한겨레도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일자를 보면요. 일면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깜깜이 검증이 우려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자료 없이 이 사건을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자료 제출을 거의 30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깜깜이 검증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일면에 썼고요. 자, 한겨레가 그 같은 날이죠. 300일 동안 88만 7,560건을 빼냈다 국정원이. 국정원의 그 수립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내용의 추가 취재 기사를 썼고요. 자, 28일자입니다. 28일자 일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정원 해킹 자료를 내지 않고 불법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만 내놓았다라는 기사를 또 일면에 썼습니다. 자, 같은 날 새로운 그 의혹을 한겨레가 또 제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 정보위에서 그 밝혔던 그 임모 과장이 지웠다는 그 파일이 실험용이었다. 실제로 그 민간을 사찰한 게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해킹팀에 보낸 이메일을 보니까 이게 그 실험용이 아니라 실제 타겟을 노리고 한 것이다라는 그 용어가 이메일에 포함이 돼 있더라라는 내용의 팩트를 새로 확인한 내용을 한겨레가 29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겨레가 쓴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일자입니다. 의혹 해소는커녕 더 키운 국정원의 어설픈 해명이다. 이런 제목의 이제 사설을 썼는데요. 이 사설 내용을 보면은 국회에서 국정원은 임 씨가 숨져서 전모를 알 수 없다거나 임 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 라고 주장했는데 드러난 사실과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한겨레가 이제 그 29일자에 또 그 새로운 팩트를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임모과장이 국정원에서는 계속 임모과장이 자살을 해서 더 이상 전모를 밝힐 수가 없다, 내용을 안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해킹에 관여한 사람이 최소한 4명이 더 있더라라는 그 사실을 한겨레가 밝혀냈거든요. 이제 그 맥락에서 한겨레 사설에서 임 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그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과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민간인을 겨냥한 다른 타깃이 훨씬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과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정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라고 그 사설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조선일보의 그 태도와는 너무나 상반되죠. 근데 상반된 게 이 주장만 상반된 게 아니라 이제 한겨레와 경향은 계속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의혹이 해명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정원의 그런 태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 계속 새로운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죠. 그 JTBC 손석희 사장이 지금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검찰 기소 의견을 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은 그 혐의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제 기소 그 의견을 냈는데요.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 그 6.4 지방선거 때 네. 지상파 3사가 있죠. KBS, MBC, SBS가 이 투표 결과에 대한 예측, 미리 그 출구조사라든지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지상파 3사가 한 24억 원을 돈을 투입을 해서 그 조사를 한 모양인데요. 이 내용을 JTBC가 거의 뭐 사실은 거의 동시나 마찬가지인데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3사가 돈 내고 한 그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도용했다라는 내용으로 그 지상파에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그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용 보도를 했다고 하던데. 네. 인용 보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인용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걸 도용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JTBC 쪽의 입장은 분명히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라고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무단 도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방송 지상파들은 이건 도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사실을 밝히겠죠. 네. 그런데 유독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석희 사장이다 보니까 언론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더욱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손석희 사장은 MBC에서 그 100분 토론을 진행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빈틈을 찌르는 그런 질문으로 굉장히 그 언론인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젊은 대학생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꼽혀온 뭐 그런 그 앵커죠. 근데 그동안 JTBC가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그 굉장히 잘 알려진 이런 언론인을 이런 혐의로 경찰이 기소 혐의 의견을 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요. 뜻밖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JTBC 사장 아닙니까? 사장인데 언론사 사장을 이렇게 이런 혐의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형사상에 걸려 있는 뭐 그런 범죄도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파렴치범도 아니고요. 뭐 이런 혐의를 가지고 언론사 사장을 그러니까 대체로 언론계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은 보도 본부장이라든지 그 급에서 나가서 해명을 하거나 정확히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조사에 응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손석희 사장을 계속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고 했던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더더군다나 왜 보통 그 언론사 사장이 뭐 이런 물론 언론사 사장이 개인적인 그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소환에 응해야죠. 출석에 응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손석희 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JTBC가 어떤 다른 방송사에서 그 업무상에 벌어졌던 이런 일을 가지고 고발을 한 건데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굳이 경찰이 2번, 3번씩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석희 사장을 찝어서 계속 이제 출석에
그 나와서 출석에 응해라라고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게 JTBC가 그동안 세월호 사건 때 굉장히 다른 언론들이 기레기라는 욕을 들으면서 엉터리 취재를 하고 오보를 날리고 했을 때 JTBC는 그나마 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해킹 사건 같은 경우도 다른 언론들이 대부분 다 침묵을 하고 있을 때도 JTBC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취재를 보여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왜 JTBC의 존석희 사장까지 이런 사안을 가지고 부르는지 정말 의혹이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눈엣 가시를 없애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